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1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여당이 하는 걸 보면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번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에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말하자면 억누르기 위해서, 힘을 빼기 위해서 또 다른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윤석열,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남자답게 해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뭐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이라도 있습니까? 전화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 소통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 중에 지켜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은 공책 한 권이 필요하겠지만은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왜 안 옮기죠? 지금 그 절간 같은 데 있으면 편하기는 합니다. 자기 편 사람들로 둘러싸여 가지고 좋은 이야기, 아부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광화문으로 나오면 시끄럽죠. 맨날 그 앞에서 데모할 거고. 그러나 그게 결국은 행복을 보장하는 겁니다. 사람과 부대껴야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 청와대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여러 일들을 요새 벌리고 있는 가지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 속에서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 보면은 문재인의 하수인? 문재인의 앞잡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로 보이는 이 최강욱이라는 열린민주당 대표, 하여튼 문재인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문재인과 교감하여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아이디어를 냈느냐, 완전히 윤석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현재로는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는데 1년 전까지 사직해야 된다. 1년 전에 사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이중대죠. 명분은 또 항상 이렇게 검찰개혁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더 가소롭죠. 왜 솔직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려우니까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왜 못합니까? 남자는 솔직한 맛에 사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도저히 볼 수 없는 게 남자의 미학입니다.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의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상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이게 법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법률가는 최소한의 법리를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은 뭐 줄이면은 내가 기분 나쁘니까 법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기분 나쁘니까 윤석열 잡는 법 하나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5천만 개의 법률이 필요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법 하나씩 만들면 되니까.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그 의미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편은 건드리지 마라. 반대편은 물으라는 거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검사와 법관은 2022년 3월 대선으로부터 1년 전인 내년 3월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시간이 있어요. 임기를 채우면 7월에 물러나니까 임기를 채우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은 윤석열 총장도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낼 수도 있습니다. 최강욱 씨는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떠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아니, 윤석열 총장을 지금 대선 후보 1위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추미애, 조국, 이 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도 윤석열 씨는 자기가 정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행동을 처벌하는 거지 그 사람 마음을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씨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정치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아마 대통령 출마를 꿈꾸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제안하겠다. 이것은 양심 속박법입니다. 이건 완전히 양심에 대한 침해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권력의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생활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길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세력, 최강욱,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생애를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차지철을 보면 됩니다. 1979년 차지철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면서 권력을 남용을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씨를 그렇게 몰아세웠는데 그걸 다 법을 통해서 했어요.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대여 강경투쟁을 하니까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직무정지를 시켰습니다. 요사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법률가들이 아이디를 내면 비슷하게 내는 것 같아요.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하면서 내정 간섭을 촉구했다 하는 걸 터집 잡아가지고 국회에서 또 제명을 했습니다. 다 법으로 한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부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본 김재규가 시해를 결심을 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차지철이었어요. 모든 대야 강경 드라이버를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차지철이었습니다. 지금 차지철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최강욱이나 추미애 같은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11.6 사건 수사관들을 하는 이야기가 김재규는 종범이고 주범은 차지철이다. 차지철이 김재규, 비교적 온건론자인 김재규를 여러 사람 앞에서, 더구나 그 자리에서 그 운명적인 날에 인간적으로 모욕을 주니까 격분해가지고 시해를 했다. 이 사건을 만든 사람은 차지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지철을 여기 첫째 오만 방자하고 그 다음에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그래도 법으로 포장하고 하는 이런 건데 요새 윤석열 총장을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1979년의 그 주인공들과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이 한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이 윤석열 몰아내는 것은 불법이다 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국이 OECD 37개 나라 중에서 사법 신뢰도가 꼴찌인 것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 개인 혹은 그가 선두에 선 검찰당의 적폐에 의한 것이라고 우긴다. 추 장관은 사법 시스템 전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윤석열 오직 한 개인에게 돌리고 윤석열이 제거되면 사법제도가 바로 될 것이라고 속이며 죽창을 휘두르도록 사주하는 자세를 취한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겨냥하는 이유는 정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울산시장 선거나 원전 경제성 평가 비리 같은 수사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 정부 들어 사법개혁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들에 관하여는 거의 논의가 없었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은 더욱이 없었다. 이래놓고서 갑자기 검찰개혁을 한다며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들을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에 동참시키기 위해 교활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징계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소개하면서 추 장관은 신복들과 함께 미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의서 내용까지 확정하고 징계위원을 자신이 모두 임명했다. 자신이 혼자서 징계하는 꼴이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추미애의 뜻을 따르도록 돈을 넣으면 상품이 제깍 나오도록 만들어진 자동 판매기의 역할을 하도록 예정된 것이다. 추미애와 그 대리인들은 대담한 사람들이다.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런 짓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마 사태 11.6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꼭같이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거기서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줍니다. 역사는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서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